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하창봉의 주식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훈입니다. 자, 하창봉의 주식살롱은요, 어디에서도 쉽게 듣고 볼 수 없는 우리 시장 이야기의 비밀스러운 이슈까지 중요한 정보만 속속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주식살롱의 안주인입니다. 우리 하창봉 대표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창봉 대표를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한 주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연일 저희 주식살롱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지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예지력이라고 아시지요? 하스트라다무스. 요즘 하창봉 대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애플 얘기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큰 걸 좀 많이 잡아드리죠. 네네. 큰 걸 어쨌든 잡아드리고. 하스트라다무스로서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고 네. 또 이번 주 우리 시장 이야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시장은 되게 지수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투자분들이 아직 공감이 좀 못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또 뭐 지수가 가다 보면 올라가는 종목만 가니까. 근데 이 방송을 계속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네. 또 제가 일요일 저녁마다 밤 11시에 공개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음. 그때 좀 들어오시면은 또 조금 더 깊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사롱을 하면서 네. 전체적인 플로우와 윤곽을 잡으신다면 아마 투자의 나침반은 명확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우리 하창봉 대표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배터리는 여전히 매력적. 네, 그렇죠. 여전히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 이 배터리에 대한 모든 것, 여전히 매력적인 이 2차 전지 우리 하창봉 대표와 함께 일요일 밤 11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우리 또 하창봉 대표의 눈에 들어온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두 가지 이슈 또 준비해 주셨죠? 네, 지난주에까지 엔비디아가 제일 핫 이슈였다면 너무 뜨거웠죠. 반도체의 열풍. 그렇죠. 오늘도 이제 알트만 CEO가 한국을 오면서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 쪽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한국 주식에는 지금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지금 글로벌 주식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핫한 엔비디아를 이번 제외하고 주 가장 핫하고 다음 주도 핫할 수 있는 기업. 테슬라. 맞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댈 수 있는. 제가 이 시간에서 기업. 미국 네. 주식을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하나가 엔비디아였고 그리고 애플이고요. 지금 애플이었고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에도 애플 관련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물론 네네.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한 평가는 아마 아이폰 15로 넘어갈 겁니다. 테슬라를 제가 오늘 제목을 요 CG를 준비하면서 아우토반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아우토반이요. 네, 예전에 그 아우디의 광고에서 아우토반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네네. 노래에 가면 이제 끝없이 펼쳐지는 그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를 말하는 네네. 거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 거의 25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참 부럽습니다. 지금 이게 234달러 기준으로 7,44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또 1,000조가 넘어간 거죠. 네. 우리 주식 시장이 다 합쳐도 우리 다 합치면 한 테슬라급 되는 긴 테슬라보다는 조금 크죠. 아. 네. 애플이 이제 우리보다 제일 큰 크고요. 거고. 네. 근데 이제 오늘 많이 뭐 내용을 보시겠지만은 테슬라가 이번 주에 재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요. 첫 번째는 사실은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160달러 정도에서 지금 60% 이상 올라왔는데 가장 좀 불을 지핀 것은 이번에 이제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이야기할 때 그게 IRA 법안의 집행에는 손은 안 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모델 3라는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또 이번에는 전 차종에 대해서 7,500달러 정도의 세액 지원이 보조금 지원이 받는 걸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좀 올라갔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2주 전에 중국 갔다 왔죠. 그렇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참 근데 이게 좀 약간 살짝 다른 얘기인데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있죠.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은 미국에게 서로 좀 대립 중인데 또 테슬라의 CEO는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게 애플하고 테슬라의 같은 점이면서 좀 다른 점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캐파를 늘리고 하려는 거고 네. 애플은 중국의 어떤 생산 비중 자체를 인도라든지 제3국으로 빼는데 아이란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애플 아이폰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 1분기에 판매율이었죠. 가장 많이 팔린 게 아이폰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한 30% 정도가
테슬라 전체 판매 북미량에서 많이 팔립니다만은 네네. 뭐 한 30% 정도 중국에서 팔린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뭐 반도체랑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 미국산 AMAT라든지 이런 장비가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 소비재다 보니까 그것까지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야기 드리겠고, 두 번째는 아마 제가 다른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요 세 가지 재료입니다. 세 가지 재료. 이게 뭘까요? 네, 근데 이 아이디어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아마 이건 단발성으로 사이버트럭.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 개의 그림을 올려놨는데 첫 번째가 기가팩토리입니다. 테슬라의 공장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유럽의 독일 테슬라가 지금 보게 되면 글로벌 한 7개 정도의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5개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유럽에는 독일 베를린 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지역 아마 스페인 남부 같습니다. 스페인 남부 쪽에서 다시 한번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저런 형태의 기가팩토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게 그러니까 실사는 아니지요 지금? 네, 실사는 아닙니다. 이미지 사진으로 이미지 만든 거죠. 사진인데. 네네. 근데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하필이면 왜 또 스페인일까요? 왜일까?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뭐 초석일까요? 같은 유럽인데 뭐 저도 유럽은 사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도에서 봤으니까 스페인은 남유럽입니다. 네. 독일은 약간 위쪽이고 그러니까 남유럽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번 내용을 들러보면 폭스바겐이 실제로 공장 지을 때 그 지역 뭐 어떻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시장급이 되겠죠. 그 관계자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지역 언론의 보도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이 미국 유럽의 두 번째 공장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이슈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밑에 있는 겁니다. 저거 사이버 트럭. 네, 요게 이제 저도 12월 달 정도 출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어저께 발표하기를 한 37만 5천 대 정도를 빠르면 3분기 어. 예, 그 정도에 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한 35만 대 정도니까 뭐 전체 캐파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지금 사전 예약자가 대략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데 사이버 트럭에서는 국내에 은근히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성화이텍 같은 기업들도 그 성화이텍이라든지 서현이나 몇 개 기업들이 이런 관련 기업 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안 움직이고 오늘 명신산업이라는 기업만 잠깐 움직였습니다만 네네. 자동차 관련 사이버 트럭 이슈는 계속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올 거니까 보셔야 되고. 좀 뜨거울 것 같아요. 사실. 네, 저거 그렇죠? 아마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이미지가 나와 있었어요. 네. 이 이미지가 오래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이미 몇몇 미국 뭐 매체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차 출시될 때 이 천막 씌워서 그렇죠. 도로 주행하죠. 그렇죠. 이거 몇 개 들켰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요? 비슷하고 맨 오른쪽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네요. 저게 뭘까요? 이게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확인된 재료. 1번은 스페인이니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아직 안 지어졌고. 자, 사이버 트럭은 정말 3분기 인도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고. 자 출시가 안 됐고. 맨 오른쪽. 음.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현재 미국 북미 지역에 설치된 곳입니다. 아. 한 4만 5천 곳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 때 전용 충전기를 가져오죠. 그렇죠. 그걸 슈퍼차저라 그러거든요. 테슬라 로고가 이제 찍혀 있는데 이 슈퍼차저를 충전할 경우에는 국내 일반 충전보다 요금이 배가 비쌉니다. 아 그래요? 이게 테슬라예요. 이게 비싸게 팔아요. 킬로와트아워당 한 0.5달러 정도, 50센트 정도 하니까 일반 뭐 범용보다는 좀 비쌉니다. 근데 테슬라는 실제적으로 오늘 나온 게 지난주에 포드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겠다. 네.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제너럴 모터스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냐면 테슬라가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테슬라 슈퍼차저에서는 어댑터 자체가 틀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전용 어댑터를 장착을 해야만이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GM과 포드를 손을 잡으면서 24년까지는 테슬라 전용 어댑터를 들어가는데 네. 내 25년이 됐을 경우에는 뭘 하냐면 아예 그 커넥터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댑터는 꽂는 거고 네네. 커넥터는 이제 이 접박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완전 범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두 개의 기업이랑 우리나라 국내 기업. 2025년에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둔 하나의 기업이 있어요. 유럽 기업이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근데 만약 이 GM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나 GM도 슈퍼차저 쪽으로 맞출 수가 있다고 가지 한다면 않겠느냐.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자동차만 판매하다가 이제 충전기까지 팔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쉽게 좀 이해를 돕고자 얘기를 하면은 아이폰하고 삼성폰이 있으면은 아이폰이 전용 충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전용 충전 슈퍼차저. 네. 슈퍼차저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현대와 폭스바겐이 과연 슈퍼차저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요 선택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이 선택에는 또 여러 가지 국내 기업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는 또 머리가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SK는 SK의 자회사 SK 시그넷이 네. 북미 쪽에 충전 인프라를 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이슈 자체는 네.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아이디어인데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범위가 확대되는 것 자체는 큰 관점에서는 이 충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또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볍게 놓고 보면 테슬라가 GM이나 포드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회복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의 긍정이나 일반 만약에 다른 우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빨라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비즈니스도 제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슈퍼차저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저쪽과 좀 연결된 기업들이 있나요, 현재? 간접적으로 많죠. 그리고 국내는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충전 사업, 뭐 LG는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거는 뭐냐면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거고요. 네네. 이거는 기기를 판매하는 거고 일부 좀 작은 종목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주로 시장에서 거론이 되긴 됩니다. 그래요. 뭐 휴맥스 그룹이 되긴 되는데 그 종목적인 변동성이 좀 큰데 뭐 큰 관점에서는 충전 관련 섹터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요 인사이트 하나 갖고 그래요.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일요일 날 1월 의견을 1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이미지 사진을 보면서 슈퍼차저 쪽이 가장 좀 관심이 많이 저는 갈 수밖에 두 없네요. 가지 슈퍼차저하고 트럭, 아직 저는 사전 예약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이버 트럭. 저는 사이버 트랙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다 네. 마무리된 건가요? 그래서 테슬라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주가가 날아가는 모습이었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또 이번 주 하창봉 대표의 뇌를 자극한, 마음을 움직이게 한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이 섹터는 아마 리오폰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카지노라든지 네. 화장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화장품은 좀 빼야겠구나.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가 항공사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섹터입니다. 서운하다고요? 네. 리오프닝,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가 리오프닝 섹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국내에서 리오포닝 관련해서 두 개의 섹터가 지금까지 작년 11월 중국의 금융 완화 이후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랠리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피부 미용이죠. 네, 이거는 이번 주도 핫했지만 계속 핫했는데 피부 미용기기. 네, 마침 이제 5월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저도 사실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서 보게 되면 크게 톡신이 있을 거고요. 네. 임플란트, 의료기기, 치과 영상이 있는데 톡신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여기서 그게 좀 보이는데 중국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4,980만 달러 정도가 나갔습니다. 네. 네, 490만 달러군요. 근데 중국의 정가율이 대략적으로 한 700%가 나온 겁니다. 720 가운데 숫자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한 700% 나왔고 중요한 거는 갑자기 브라질이 튀어나와요. 그럼 우리나라는 확실히 중국이 절대적이긴 하네요. 근데 브라질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 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 보면 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을 건데 네. 어디 갔죠? 밑에 있나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네네. 클래시스라고 하나 있을 원텍 겁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국내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나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이 대부분이 해외 PF들이 대주주를 가져갔습니다. 네네. 근데 클래시스는 바로 최대 주주가 누구냐 하면 베인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금 톡신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미용 의료 기기들이 주가가 많이 간 거는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 70~80%가 넘고요. 여기에 리오포닌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섹터는 바로 톡신입니다. 네, 네, 톡신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피부 미용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중국하고 일본에서 보면 거의 한 60~70% 정도 증가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조업은 안 좋습니다. 근데 소비 쪽은 되게 좋거든요. 네네. 예, 그 관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중국인데 아직 지금도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은 뭔가를 기다리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뭔가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용 의료 기기에 보게 되면 네. 오른쪽에 제가
이 아마 비올하고 제이시스 메디칼 네. 요 기업이 설명이 안 돼 있나요?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윈텍이라는 세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세 개의 기업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네. 중국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면 그 나라에서 심사를 해야죠. 그렇죠. 사람 몸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심사는 중국 마음대로 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품목 허가 예정 기업들이 줄줄이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실제적으로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것까지 터졌을 경우에 네네.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세 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하나가 비올,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요. 네. 하나가 비올이라는 기업이고 비올. 또 하나가 제이시스 메디칼, 또 하나가 윈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반영을 받았는데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요거는 조금 또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네. 좋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특이한 트렌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특이한 트렌드요. 네. 이제 우리 앵커님은 뭐 자주 잘 자라게는 바빠서 못 보시니까 네네. 특이한 트렌드가 뭐냐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잦은 상패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지나가면서 들어본 정도?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잦은 상패 그렇죠. 우리가 상장 폐지라 그러면 네, 상패라고 잦은 상패라 그러면 네. 상장 폐지니까 그렇죠.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렇죠. 잦은 상패란 거는 스스로 내가 상장 폐지 당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상장사에서 내려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잦은 상패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걸 호재로 봐야 되나? 내 스스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호재일 수도 있고 상패라는 말만 들었을 때 무조건 악재일 수도 있고.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업을 계속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상장을 안 해주니까 투자할 데가 안 줄 없다. 수도 있고 네. 이미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진 상패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인수자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네네. 가격을 프리미엄을 주고 다 주주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잦은 상패 되니까 주주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잦은 상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잦은 상패 이슈가 나오게 되면 호재로 주가가 가요? 급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국내 유독 이 의료 기업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하나가 이제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고 최근에는 인슐린 관련해서 당뇨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이오플루라는 회사도 네.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 기기 클래시스와 양대 상맥을 이루는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루트로닝. 네, 이것도 알고 있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뭐 다 나온 거 가지고 어차피 그 주식은 이제 인수가가 표시가 됐으니까 주가가 그 바운더리가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재미난 게 뭐냐면 네. 대부분의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나도 그러면 잦은 상패 당할래.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상 급등한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근데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인수하는 세력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 그 궁금하네요, 갑자기. 누군가요? 이게 다 우리가 보면 오늘 뉴트로닉은 한행 컴퍼니고요. 네. 클래시스를 사갔던 친구는 미국 글로벌 베인 캐피탈이고요. 대부분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글로벌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쉽게 말해서 그거를 인수해서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잦은 상패, 그냥 주인 받기는 다르게 보통 헬스케어에 들어오는 잦은 상패 이슈라든지 매각 이슈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업이 이거 뭐 매각 이슈가 나온다는 뭐 루머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한 번씩 중간중간에 꼭 기억해 두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기기 네. 이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다 하셨나요? 깜빡했네요. 네. 지금 대한민국 상반기 가장 핫한 이 기업을 어떤 기업일까요? AI가 있었다면 바로 AI 의료 AI가 있었겠죠. 예, 이번 주 가장 핫했습니다. 물론 이제 루닛이란 기업인데 이는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의 그 반도체 연초 신년 정책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항상 같이 다닌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갈 때 같이 가시고 그 기업이 바로 루닛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의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인공지능이고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암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이번 주에도 암 학회가 3번 이상 열립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모든 병은 예전에는 치료였거든요. 근데 모든 병은 조기 진단입니다. 그렇죠. 그 예방. 조기 진단을 할 수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할 거고 유전자 진단도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접목된 진단 관련 의료 회사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거죠. 네. 이제 그 현상 자체는 단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루닛이라는 기업을 떠나서 기타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주가가 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AI란 트렌드 만약에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이 반도체 AI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헬스케어와 AI를 붙였을 때 오히려 AI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 트렌드는 아마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다. 근데 궁금한 게 의료 AI와 원격 진료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인가요, 서로? 다릅니다. 어. 다르다 말은 좀 그런데 원격 진료는 최근에 뭐 보면 시장에서 뭐 인성 정보라든지 그렇죠. 유비케어라든지 네. 뭐 라이프 오브 시멘틱스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부 부처와 민간의 협력 관계가 조우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렇죠. 정부하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6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 진료를 시범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주가는 잠깐 올렸기 모르겠지만 그거는 원격 진료 이야기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 말로 그런 거죠. 제가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부산에 내려가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었는데 서울에서 촬영했던 CT 영상을 부산이나 어딘가에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금 별개의 내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격 진료가 아닌 AI 네, 쪽 제약바이오 AI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이야기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리 하창봉 대표의 눈에 들어온 우리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주식살롱의 또 새 얼굴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상아 캐스터가 다음 주 주간 일정 준비해 주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앞서 있는 방송 하창봉의 주식살롱. 안녕하세요, 문상아입니다. 6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상반된 흐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힘차게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지만 상위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주요한 일정들이 밀집해 있죠. 투자하시면서 챙겨야 할 주간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날에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암연구학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지니너스가 참가하고요. 바이오 의약품 업체인 이수앱지스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방향성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FOMC 직전에 나오는 물가지수인 만큼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에는 4.9%의 상승을 보이며 둔화 흐름 보여줬죠. 전문가들은 5월 역시 4.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금리 시나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4일 수요일입니다. CPI에 이어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4월 2.3% 상승을 보였던 PPI가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10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0.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지난달 5.25%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지만 FOMC를 앞두고 주변국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상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FOMC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다음 주 수요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목요일 일정도 살펴보시죠. 이날에는 SK그룹의 확대 경영회의가 열리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그룹들의 경영진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황에 빠진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에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유럽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주간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하창봉 파트너와 다음 주 이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주식살롱의 새 얼굴 문상아
캐스터와 함께 다음 주 일정 만나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상아 캐스터. 약간 라디오 분위기가 났어요. 되게 예, 되게 보이스가 좋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주 일정 저희가 확인해봤는데요. 네. 또 어떤 이슈가 다음 주 근데 워낙 유명한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를 말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FOMC도 일단 있고요. 근데 또 주식살롱은 FOMC 같은 거 안 다루거든요. 아니 다룰라면 다룰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답도 넣고 뭐하러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남들 파월 하는 마음 얘기, 아닙니까? 남들 하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남들 다 했던 얘기 못하는 우리까지 이런 마인드시니까 저 패드워치도 이제 안 봅니다. 그럼 뭐 하루 만에 바뀌는 그 확률 뭐 보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우리 하창봉 대표 눈에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뭘까요? 배터리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배터리 이야기. 네, 다음 주 일정에 또 인터배터리 2023 유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조사하면서 알아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이게 우리나라 주최해가지고 해인 줄 몰랐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체예요? 네, 인터배터리한 이 타이틀 자체가 한국 2013년도에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칸이 뭐냐면 오늘 3월달 코엑스에 있던 그 로고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터배터리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문 전시회입니다. 이걸 이제 아시아, 유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대한민국 역시 2차 전지 강국이긴 강국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에 이미 이제 이러한 글로벌 어떻게 보면 박람회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요. 예, 진행을 한 거고 이번 다음 주에 개최되는 회의는 인터배터리 유럽입니다. 네. 유럽이니까 이제 유럽 독일 미넨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포인트예요. 어떤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그렇죠. 한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를 제일 먼저 이거 사실 인터배터리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기업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거는 이제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부스도만 딱 설치하면 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LG 바로 눈에 띕니다. 삼성, SDI. 우리가 그렇죠? 그 에너지 솔루션.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 뷔페라든지 네. 홀을 가면 상석이 어디죠? 상석이요? 네. 저 그러고 보니까 뷔페 상석을 생각을 안 아니 뭐 해봤는데 저는 결혼식장 제일 피로연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피로연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그 뭐랄까 음식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 그렇죠. 뭐 무대 네, 무대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 자리. 뭐 네, 그러는데. 그 연말에 어디 컨셉션에서 이렇게 뭐 행사를 해도 대부분 중역진 분들은 앞에 앉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뭐 테이블은 똑같겠군요. 이 배치도를 보면 이게 네. 한국 기업의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맨 우측에 제일 많은 이제 평수를 차지하는 거죠. 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K 배터리 아시겠지만 한국 배터리가 중국 빼고 전 세계 1위잖아요. 1위죠. 네, 그 관점인데 뭐 여기 표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은 당연히 삼성, LG 다 참가를 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머스트 비시라고 해놨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될 전시가 LG, 삼성, LS 일렉트릭,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장비 회사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알았죠 시장에서는? 제가 오늘 방송하는데 왜요? 오늘 원준이라는 종목이 벌써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걸 일정 매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준비하시게 되면 삼성, SDI 밑에 원준. 그렇죠? 예, 요 보면 여기 있어요. 지금 밑에 네, 밑에 또 해놨는데 하단에 있고요. 네. 제가 VP를 해놨는데 이렇게 로고스처럼 생긴 게 원준이라는 배터리 장비 회사인데 일단은 참가 기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엔캠이라는 전해액을 만든 회사도 엔캠. 이번에 참가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 1차 전지의 1위 바로 비츠로셀이라는 회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양이라는 금양. 기업도 여기에 참가를 하고 원준 그리고 이제 유럽이니까 다 갑자기 혹시 뭐 생각나시는지 아십니까? 유럽이니까 뭐가 생각난다. 네, 너무... 미국의 배터리와 유럽의 배터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네, 유럽이 원래 우리가 보면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온실가스 파리 기후 협약. 그렇죠. 미국이 탈퇴했던 트럼프 때 탈퇴했던. 맞습니다. 바로 네. 그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때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 네.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재가입을 했던 했죠. 액션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거든. 네. 그 말은 뭐냐면 유럽은 미국보다 조금 더 환경 문제나 온실가스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죠.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배터리 이렇게 전시회가 열릴 때는 당연히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 업체도 같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걸 받는 곳.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 제가 특이한 점은 제가 명단을 다 뒤져봤는데 네. 삼성 SDI와 함께 폐배터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이 국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 이 성일하이텍. 기업은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오. 예, 명단은 없는데 세비캠이라는 기업은 이 명단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명단이 있다고 무조건 다음 주 이후에 주가가 주목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진다 보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다가 초록색의 기업들이 있어요. 네, 네. 외국 기업이라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ESS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그만큼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ESS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래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배터리 2023이 우리 한국 주도의 행사잖아요. 네. 야 그렇게 큰 행사라면 우리가 다른 층에 이 홀이 보니까 이게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C홀인데 C4홀인데 네. 다른 층에도 같이 우리 행사 좀 하자. 그렇게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인사이트도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스마트 이 유럽이라는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 기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외국 유럽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동시적으로 인터배터리 2023이 열 때 저 이제 행사 이름이 더 스마트 이 유럽인데 네. 뭐 유럽에 대한 이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겠죠. 주로 다루는 내용은 역시나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충전 인프라 그다음에 인터솔라 태양광 이야기 되는데 네. 이걸 제가 왜 갑자기 별도 자료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사실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배치도에 LG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 주가 상승하는 거 그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인터배터리 2023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ESS 관련 기업들, ESS 관련 기업들은 어떤 기업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네. ESS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E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좀 약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잘못된 잘못 인식은 알고 있는 아니라 지식인가요? 그게 네. 이제 아니죠. 아주 좋은 지적이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의 배터리 열풍이 있기 한 4, 5년 전에 네. 우리나라가 ESS 저장 장치에서 폭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자부하고 LG하고 많은 기업들이 ESS 폭발 사건에 대해서 원인 규명에 나섰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배터리 쪽으로 조금 배터리 제조사 쪽으로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ESS에서 좀 민감한 게 폭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폭발과 관련된 폭발 방지와 관련된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캔을 만든다면 캔 뭐 외부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업명을 말씀드립니까? 네, 말씀해 주셔도 되죠. 저희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예, 배터리 폭발 방지 관련해서는 뭐 캡 어셈블리 제조 회사들이 좀 많아요. 뭐 상신 EDP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이템 반도체라든지 네네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자꾸 나와있게 되는 폭발 방지 관련 기업들 이런 것도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S를 조금 더 확장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전기차와 전력 인프라의 관점이기 때문에 송배전 관련 기업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네요. 네. 그걸 볼 수 있고 혹시 유럽에 계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데 유럽에서 보시는 분은 제가 입장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도 특히 독일 쪽에 계신 분들 독일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독일에 계신 분들이 현장 구매하시면 49유로고요. 온라인으로 사전 구매하시면 39유로 네. 1일권입니다. 3일 동안 보시려면 79유로에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배터리를 투자하시는데 투자하시려면 유럽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국민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해외 동포 방송중 찾는 건 전국 노래자랑 이후 또 처음이네요. 지금은 우리 살롱이 비록 국내용이지만은 언젠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일정 첫 번째 인터배터리 2023 유럽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고 하는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얘기 끝난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또 주목해볼 만한 일정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6월 들어서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그룹주입니다. SK그룹. 네, SK그룹주가 마침 아까 빨리 지나가서 다음 주 일정을 못 보실 건데 다음 주 SK의 경영 확대 경영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SK의 확대 경영 회의.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보통 확대 회의 정부에서 좀 많이 정부에서 회의할 때 확대 회의 뭐 이런 거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룹들이 본 적이 비상 있는데. 경영인데 보통 연초에 신년 행사를 한번 하고요. 네.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하반기를 준비해서 상반기 평가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네. 사장단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LG는 지난주에 했어요. LG 그룹은 했고 일단 SK 쪽은 했는데 SK는 상당히 그룹이 많죠. 근데 여기에는
최태원 회장 포함해서 제가 주요 이제 예정되어 있는 네네.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예정되어 있는 주요 사장들의 참여 리스트를 체크를 해봤더니 그래요. 당연히 하이닉스예요. 지금 하이닉스 주가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거든요. 네. 하이닉스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파이낸싱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산 이런 거는 비즈니스 부분이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 왜? 하이닉스는 2분기도 적자니까. 그래서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도 그런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SK가 많이 미는 게 SK는 BDC라는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아마 김준 SK 이노베이션 부회장도 다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룹사 중에서 네. 한 12개 정도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바로 주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 SK 같은 경우 어차피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 관점에서 투자 마인드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많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기업인데요. 어쨌든 LG와는 달리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네. 최근에 한 5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배터리 관련주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전기차 관련주의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향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기업에서는 여기서 SK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 우리가 역시. 바라볼 것은 역시나 물론 이제 HBM 관련 이슈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어떻게 파이낸싱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을지 그래요. 그리고 SK 그룹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직 주가가 빛을 보지 못하는 SKC 같은 경우는 SKC. 실제적으로 실리콘 언급제라든지 동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조금 체크해 보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네요. 네. 예, 나머지 SK 에코플랜트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주가 관점에서는 필요하겠죠. 네 어.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까 SK텔레콤이 살짝 나왔습니다. 네, 5G가 딱 눈에 딱 들어왔길래 지금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이쪽은 통신 쪽가 네. 뭐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좀 못해서 지켜봐야 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닌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다음 주 일정은 SK그룹 2023 확대 경영회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다 해주신 거죠? 다음 달에 삼성하고 현대, 롯데 줄줄이 대기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일정들 만나보셨습니다.